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얘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가 한국 증시죠. 그래서 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구간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강하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밸류업 대상 기업들은 주가 순자산 비율 대비해서 1배가 안 되는 종목들, 혹은 상대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주가 상승을 좀 더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메리츠 금융주주, 하나금융주주, KTNG, 그리고 삼성화재, 우리금융주주, KT 삼성생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PBR 종목들이 주주 환원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세제 혜택 금액을 우리가 표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72억가량,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386억가량, 삼성물산은 329억가량을 세제 혜택 받을 전망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제 혜택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주주환원 증가 금액 중에서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를 5%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밸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대로 세제 혜택에 대한 좀 인센티브 제도가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규모가 좀 더 커지고 하면은 너도 나도 저 PBR 기업들, 1배 미만인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주의할 게 필요하고, 일단 저 PBR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게, 많은 상장 기업들이 이 자산 규모를 조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아무래도 자산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자산 규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BR 자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재무제표에 들어갔을 때는 1,000억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1,000억이었던 건물이 3,000억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 증시는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배 미만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이제 부동산 평가만 다시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PBR 수치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좋을 건 없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수치적으로 안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은 이런 거를 좀 쉬쉬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유동성 자금은 부족한데 자본만 많은, 비유동 자산만 많은 상태라고 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약간 급하게 나온 모습인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업에 참가하겠다라는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종목을 그냥 100종목을 발표를 하고 지수부터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쪽에서는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죠. 지금 실적이 이번에도 좀 잘 안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또 이제 방향성 자체가 좀 안 좋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말이 굉장히 많죠.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다 보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지금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두산 밥켓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지수를 포함해서 좀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좀 조심할 종목들은 조심하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밸류업 지수에 ETF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샀을 때 이 종목들로 분배가 되면서 퍼센트 게이지에 따라서 이 종목들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ETF는 펀드 상품이니까. 근데 이거를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나 밸류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기업들까지 ETF를 사면은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밸류업을 하는 기업들은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ETF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급하게 이제 편성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내 이 밸류업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밸류업 지수를 좀 이어가고 리밸런싱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밸류업 지수 상품이 나온 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밸류업을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을 공시를 발표하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수를 발표해서 거기에 편성되는 종목이 밸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밸류업 종목이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벗어나서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보율 같은 이제 현금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아직은 ETF 자체를 건들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함정들을 잘 피하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수 발표한 게 100종목이고 공시라는 기업은 한 15종목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탑픽을 잘 선정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종목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탑픽에 대한 종목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제 6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주에 한 3개 정도 탑픽 종목을 산업별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탑픽을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민성 전문가가 고생한다, 모아경제TV가 고생한다, 그래서 커피 한 잔씩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월 6만원에 매주 3종목 정도 산업에 대한 분석 속에서 탑픽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2700종목 쭉 돌려보면서 연구를 하시기보다는 유망한 산업 속에서 탑픽 종목을 추려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오히려 승률이나 확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